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김도엽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맡고 있고요. 예, 매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이어지는 6부 순서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자, 쭉쭉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쭉쭉 나가시고 계신데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딴 데 가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6부장 순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 11시 반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저께 이맘때 제가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불안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제가 어제 좀 개인적으로 되게 막 속으로 이게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좀 화가 났다고 할까? 예. 왜 저러지? 예. 왜 저럴까? 지수 빠지니까 또 어디까지 빠질까요?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물어보시길래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약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뭐가 달라졌냐, 그저께랑 어저께 사이 뭐가 달라졌고 또 어제와 오늘 사이에 뭐가 그렇게 달라졌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어제 장중에 50포인트가 넘던 하락을 대부분 많이 만회하면서 어제 막판에 아래꼬리를 달면서 끝났잖아요. 오늘은 또 보란듯이 20여 포인트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장이 이래요. 그저께는 쫙 올라가다가 60포인트 올라가다가 한 20포인트로 끝났죠. 어제는 반대로 57포인트 마이너스 나다가 마이너스 한 15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은 지금 또 한 25에서 한 28 요 정도. 어제 그 불안감 여러분들 느끼고 계신가요? 어제 뭐 어디까지 빠지냐며 물어보셨던 분도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걸 좀 되뇌이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마디 써왔는데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어제도 제가 뭐 승질이라면 승질이고, 원초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아니에요. 어저께 뭐 더 빠질 것 같죠? 뭐 3천 깨질까요? 이렇게 되뇌이거나 뭐 그런 걱정을 하셨던 분들 뭐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저께 결론적으로는 어제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뭐 지수가 마이너스 50으로 끝날지 아니면 끝에 뭐 마이너스 20으로 돌려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시장이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나 영향을 줬던 것들이 뭐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저께 올라갈 때랑 어저께 폭락할 때랑 뭐가 다르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그저께 버전이 됐죠, 갑자기. 그저께 장이 막 올라가던 거랑 유사하고 지금 어쨌든 30포인트 가까이 또 올라서 다시 3,100을 넘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똥개훈련 시키는 거냐, 3,100을 맨날 넘어가서 뭐 그 다음으로 갈 것처럼 그러다가 또 뭐 쫓아갔더니 이제 그 다음 날은 물려 뭐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지금은 적어도 일일비, 그러니까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런 반복. 왜냐하면 기본적인 컨셉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1차적인 컨셉은 제가 봐서 3,100까지 올라오고 나서 기술적 과열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우리 시장은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제목을 백척간두에 오른 증시라고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조금 오르는 거랑 이렇게 많이 오른 증시랑 똑같냔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좌우의 진폭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제도 올랐을 때 플러스 60 됐다가도 보합되는 장이 나오는 거고, 어제처럼 마이너스 57이 됐다가도 마이너스 15로 끝나는 장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뭐 그러니까 제가 봐서 오늘 시장이 원래대로 치면 뭐 5, 60이라도 가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저께 모양 보니까
굳이 뭐 세게 올렸다가는 오히려 되치게 당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저는 제 생각에는 오늘 되게 조심스럽게 올라가요. 뭐 그저께처럼 막 거침없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자제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는 지금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이제 그 참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올려야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제가 표현드리지만 빨리 올릴수록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위에 너 빨리 올라오네. 해치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오늘 되치려고 하시는 분들 있다 보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를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오전 시간에 드린 것 중에 제가 오늘 제일 의미 있게 드린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아까 시세 아침에 대체고려소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한 종목 찍어가지고 이 종목은 오늘 세론이다. 세론이니까 뭐 오른다고 이거 살 거 없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딱 하나 있었는데 현대 로템이거든요. 아침에 대체고려에서 한 7, 8% 올라가고 이러길래 야 이거 오늘 세론이니까 잘 파세요. 아침에 셀 때. 아침에 뭐 제법 셌죠. 뭐 본장에서도 한 6% 올라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나오는데 오늘 리포트 보면 30만 원짜리로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막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거를 마치 지난번에 뭐죠? 지역화폐 이슈랑 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제 그림으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뭐 이번에 7월 달에 어떤 뭐 쿠폰 형태나 아니면 뭐 어떤 카드 형태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 13주다 이래가지고 뭐 그걸 어디다 쓸까 이거 가지고 최근에 뭐 식품류다 맥주다 뭐 마트는 대형마트 못 쓴다고 하니까 뭐 편의점 이런 애들한테 좀 쓰인다 이러면서 관련주도 강세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정도 이벤트가 당분간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보니까 지역화폐 아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코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쌍봉치고 고점 8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 초반이에요. 오늘 아까 마이너스 났을 때 5만 8천 원까지 어떤 저항도 별로 없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화폐 지금 안 해요? 앞으로 더 7월 달에 지급하면 엄청나게 많이 쓸 것 같은데 주가는 내리고 있어. 왜 빠져? 또 이렇게 순진무구하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큰 산을 넘으면 주가는 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오히려 나는 거죠. 현대로템 같은 거 뭐 8조니 9조니 해가지고 드디어 기다리던 계약을 따냈다.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올라온 부분도 있는 거고 어차피 날짜의 문제였지 2차 계약 할 거는 할 거였잖아 이런 시각이었던 거고 드디어 뭐 어제 밤에 했다 이러니까 세론에 가까운 그런 반응이 나올 게 뻔하죠. 왜냐하면 뭐 역대급이다 최고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자 그러면 역대급인데 다음번에 어느 나라가 바로 이어서 9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대규모 계약을 현대로템과 하고 싶어갖고 안달을 떨 거냐? 그게 아직은 어떻게 보면 미정일 수도 있고 이 정도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또 한다 그러면 줄을 서야 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 계약만큼이 뭐 9조 원대 이거 진짜 꽤 큰 금액인데 이런 게 쉽게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제가 비슷한 의견 드린 것처럼 더 큰 게 도사리고 있느냐? 물론 뭐 전체적인 볼륨을 보면 여러 나라가 다 합쳐서 보면 뭐 올해 연말까지 봐서 뭐 수십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단일 이슈로 봤을 때는 지금 되니마니 해가지고 애간장을 태우면서도 결국 이렇게 시세를 끌어올렸던 현대로템의 주가 입장에서 봐서는 오늘이 단기 피크인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여튼 그런
초반에 지금 파뜩 생각이 나는 게 있어가지고 어저께 제가 승질냈던 거에 확인차죠, 확인차. 우리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너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기본적인 그 투자 컨셉을 어떻게 갖고 가셔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진짜 여러분들 나는 기본적으로 일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뭐 되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 되게 아는 것처럼 아는 체 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뭐 조금 벌었으니까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헛된 망상 같은 거 아예 접으시고요. 내가 이거 졸투다. 투자 이제 완전하게 완성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뭐 경제적인 이득을 봐가지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뭐 매력도 못 느끼겠다. 아니면 위험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위험하다. 당분간 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서 뭔가 완성을 지었다고 하면 그때 이제 나 잘했다. 그때는 언제든 채팅창에다가 나 졸투하고 나가는데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다 이렇게 자랑질하고 나가세요. 그건 얼마든지 칭찬해 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 중간 단계에서 뭔가를 좀 도모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이뤘느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개뿔도 뭐 못하신 분들이 태반일 건데 여기서 뭐 시장을 바라보거나 어떤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볼 때는 너무 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뭐 시장에 가서 뭘 하나 사는데도 요모조모 살펴보시는 분들이라고 치면은 주식을 보는 분들은 왜 이렇게 안 갖고 있느냐? 시장도 마찬가지고 큰 돈은 엄청나게 갖다 부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옛날에 무지렁이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계속 되뇌이는 생각이 나는 진짜 한마디로 제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차라리 속편하고 그래야 무서우면 도망갈 줄도 알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10분 정도는 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신 걸로 감사하게 여기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해요. 질문 받을게요. 근데 이 시간은 이제 규칙이 뭐 몇 개쯤 앞으로 소소하게 생기겠습니다만 저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질문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질문 주세요. 막 미리 막 이때쯤 질문하면 되겠지 이러고서 하시지 말고 우리도 이제 약간 좀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이고 질문은 종목 질문 빼고 주시면 돼요. 개별 종목 질문은 하시면 또 김동현 전문가 혈압이나 좀 올려볼까 이러고서 질문 주시는 거라고 알고 이제 개무시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일일이 대답 안 해. 진짜 맨날 묻는 게 2차전지 2차전지 더 갖고 가도 더 갖고 가서 뭐 2차전지 더 갖고 가도 될까요? 2차전지 좀 더 갖고 가서 뭐가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더 갖고 가자 빠지니까 더 갖고 가자 뭐가 좋지? 뭐가 좋았길래 더 갖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지. 어젯밤에 라이브 안 하셨냐고. 야, 내가 그 게시판에다가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한다고 올린 거 못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제 그 방송 스케줄이 있는지는 좀 알고 물어보셔야지.
아니, 이것저것 확인도 안 하고 뭘 안 했냐며. 예. 제가 매일매일 하려다가 예, 뭐 매일매일 하면 사실 말이 해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제가 새벽에 한 3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11시부터 12시 정도까지 하고 나서는 너무 수면 시간이 짧아서 하루 건너서 하자 이런 생각으로 어제 만약 마이너스 50이었으면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사족을 단 게 일요일 밤하고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기본으로 가는데 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생기면 중간에도 할게요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는데 뭐 어제 종가루는 아주 평이한 수준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고 어제 많이 빠진다며 불안감을 느꼈던 분들이나 좀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예. 저보다 지금 3천을 빨리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뭘 승질을 내요. 예. 지금 충분히 안 갈 시장이니까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예. 뭐 지금 바로 턴해가지고 뭐 세게 올라가가지고 바로 3,300, 3,500 이렇게 찍을 장은 아닌 것 같고 이 시작이 이제 뭘 갖고 할 거냐인데 결국은 모멘텀이 되는 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뭐 오늘 그 베트남 이슈 나온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이렇게 왔고 오늘 뭐 여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상법 개정 이슈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 처리되겠죠. 어쨌든 그런 이슈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뭐 특별위원회도 만들면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계속 펌프질 하고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베트남도 사실 저게 만족스러운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상호 관세를 46% 맞을 걸 20%로 맞았다며 뭐 그게 많이 낮아진 건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또 베트남이 미국에 대해서 뭐 굉장히 개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미국장이 올랐다는 걸 보면 미국이 적어도 베트남 이번에 협상에 대해선 굉장히 우위를 가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도 안 받을 관세도 올려서 받게 생겼지 미국 제품은 무관세로 나가게 생겼지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저께 그래도 또 뭐 강세를 띠고 이런 것들은 이면에는 어쨌든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도 뭐 트럼프가 공언한 것처럼 다 우리의 힘에 뭐 입각해가지고 무릎 꿇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미국한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뭐 불리하지 않은데 이런 해석을 지금 해대면서 미국장이 계속 뭐 개별 관세 이슈 나올 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이 안 나와요. 근데 상대적인 거거든요. 미국이 뭔가 이득을 얻어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게끔 계속 뭘 추진을 해 나가고 그런 게 하나둘 결실을 얻는다는 건 우리나라한테 좋은 일이겠어요? 안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 지수 오르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오늘 상호관세 이 부분 가지고 뭐 유불리 가지고 오늘 오르는 건 아니죠. 예. 이거는 제가 봐선 오늘은 아니고 나중에 진짜로 우리 상호관세가 어떤 식으로 15% 유예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트럼프는 딱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일본처럼 막 윽박 지르면서 원래 25인가 뭐 15인가 이랬는데 그걸 뭐 35로 늘릴 수도 있다면서 막 협박을 하고 있고 베트남 같은 데는 지금 반 이하로 깎아줬는데 알고 보면 고율이죠. 20%도 고율인데 그걸 또 참 조삼모사라고 뭘 46%에서 20% 됐으니까 그게 대단한 진전처럼 뭐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없던 관세가 저렇게 퍽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냥 하도 높게 부르다가 이제 반 이하로 줄어드니까 그게 뭐 나름대로 해피의 엔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베트남 입장에서도 미국으로 가는 뭐 물품이 결국 비싸지는 거고 자체적으로 가격에 녹여가지고서 관세를 뭐 다 녹여갖고서 뭐 가격 인상 없이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마진의 축소 아니에요. 아니면은 비싸게 그냥 관세 붙여갖고 파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덜 팔리는 거고. 결국은 이제 무역 중심으로 무역 흑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저런 결론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예, 미국 상대방으로 봤을 때는 예,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시장을 예, 안 좋게 안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네, 안 좋게 보는 와이바이오는 참 예, 어떻게 된겨? 예. 어저께 제가 텐베거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뭔 생각을 하면서 어제 파신 거죠? 예. 텐베거를 바라보는 주식이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예,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엔캠이 날라가요? 예. 엔캠이 뭐 나른해 정도는 아닌데. 예. 엔캠이 날아가는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제가 여기 오셨으니까 예, 또 선물 하나 드리자면 제가 6월달 말에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12종목을 예, 특강 종목으로 해서 하반기 유망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종목이 뭐였냐면 SK 하이닉스였고요. 예, 6월 말 기점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던 거고 더 간다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으로 12번째 종목이 뭐였느냐? 예, 12번째 종목이 와이바이오예요. 예, 딱 6월 말쯤에 했던 거 기준으로 아주 정확하게 맞은 것 같은데 이거였고 그리고 2차 전지도 하나 넣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 넣은 종목이 엔캠입니다. 얘도 바닥은 이제 다진 것 같아가지고 뭐 중국에다 전해질 관련해서 이제 매출도 내년도에 한 3배 이상 는다고 하고 뭐 괴롭지만 2차 전지도 뭐 하나 담겠다고 하면 엔캠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하여튼 오늘 시장은 뭐 다행히 또 어제 하락을 딛고 또 어제 빠졌던 거 이상으로 예, 올라오니까 뭐 시장은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여러분들 뭐 대부분 사실 뭐 인버스 고퍼스 치시고도 좀 불안하신 분도 있겠죠. 물론 그중에 그렇지만 대부분은 현재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비중을 꽤 실어 놓으셨을 테니까 어쨌든 어제 불안했던 감정들이 오늘은 눈 녹듯이 녹으면서 예,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많이 빠져서 어제 3,070대로 이제 마감이 됐어요. 오늘은 한 30포인트 올라가니까 바로 이제 3,100대 다시 올라왔는데 어제 여기 보면은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가 하락했다고 나오죠. 어제 이게 이제 결론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거든요. 한 5시쯤에. 예,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거죠. 어제 지수가 한 15포인트 빠졌는데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중심으로 빠졌다. 근데 여기서 기시감이 나오는 건 뭐냐?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 또 없냐 여기는? 그 페이지를 또 제가 하필이면 여기도 뺐지. 예. 제가 막 말로 설명할게요. 여기 지금 당장 뭐 페이지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저께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3천까지 올라올 때 노력한 애들하고 3천 이상에서 노력하는 애들하고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봤고 여기에다가 세 종목, 세 섹터 말씀드린 게 조선방산 원전이었잖아요. 3천까지 노력 많이 한 애들인데 앞으로 3천이 넘는 수준에서 윗선으로 갈 때는 그 노력의 정도에 비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섹터의 결정체가 이것들이거든요. 조선방산 원전. 예, 오늘 뭐 아까 현대 로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많이 아침에 오를 때 분위기 초반에는 엄청 좋았지만 결국 떨어지는 거를 봅니다. 물론 뭐 이게 장중이고 이따가 플러스로 다시 끝날지도 모를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준 업종과
지금부터 또 난리를 칠 업종들이 구분돼 있다라는 거고 이제는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가서 보자라는 거죠. 예. 지금도 조선방산 원전 물론 올라가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탄력은 훨씬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봐선 앞으로는 훨씬 더 좋진 않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아도 상대적으로 그리고 떨어질 때도 약간 먼저 떨어지고 이런 타이틀을 달리는 거 보면 어제 지수가 결국은 많이 빠지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끝났는데 이게 하락했다는 건 어제 기사회생에서 올라오는 섹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얘네들은 좀 무겁게 끝났다라는 이제 반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보는 거고요. 자, 야 요새 제가 진짜 신기가 들렸죠. 제가 그저께 수익 플러스 이슈로 폭염 말씀드렸잖아요. 폭염. 야, 전 세계가 끓어요. 예. 자 어제 보세요. 어제 오늘은 조금 주춤하지만 어제 파세코, 위닉스, 신일전자 장중에 20% 이상 뛰어 올라가는 그런 강세를 나타낸 것도 보면은 제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그거 있잖아요. 수익 플러스 아침에 하는 거 좀 열심히 좀 보시라고. 뭔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게 지금 상법 개정이 10시에 바로 됐다고요? 오후쯤에 할 것 같은데. 상법 개정 제가 시간은 모르겠지만 오전은 아닐 시간이 많은데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은 오히려 10시에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거기를 한번 주목을 하시면 뭐 오늘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하나 둘 뭐 공약의 재확인 또는 정책의 재확인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슈들을 몰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봐선 지금 시간대로 봐서는 제 생각에 국회에서 이렇게 일찍 모여서 상법 개정을 결의했을 리가 없거든요. 걔네들이 그렇게 일찍 나와서 한다고요? 10시부터? 그럴 리가 없죠. 아마 표결은 오후쯤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에서 아마 지금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이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열심히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얘기는 귀로 들으시면 귀가 양쪽으로 듣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뭐 얘기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약간 그 증권사 영업사원 같은 느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뭔가 지금 한 달 동안 내가 달려왔는데 자 지금 제가 어제도 그제도 사진 보여드리면서 그랬죠. 보통 대통령들이 100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할까 말까 안 한 사람도 있고 근데 한 달 만에 한다? 나 한 달 동안 되게 노력했지 이런 거 지금 재확인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달 동안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 없지 않냐? 정말 소처럼 일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시장도 이렇게 환호하고 있지 않느냐? 나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거다.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시장에서 녹여서 이용해 먹어라. 이런 얘기들로 저는 미리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시장도 그런 반응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사실 옛날에 쌍팔년도 때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면 주식이 올라가고 이랬던 정책과 주식 시장이 동일시되던 그런 시대와는 조금 물론 세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이번 장이 어떻게든 7, 800, 8, 900 올라오는데 현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 많은 영향을 준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오늘 나와서 뭔가 확인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 또 한 번 활력소가 된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이따가 저도 안 봐도 비디오인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지수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뭘 못해 지금 자신감이 한참 붙었을 텐데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제가 엊그저께 샀다고 말씀드렸었죠. 포스코홀딩스 지금 31만 4천 원. 제가 샀던 가격이 얼마더라? 생각도 안 나네. 되게 쌌는데 이번에 그저께 저점이었으니까
얼마였지? 26만 8천 원인가? 뭐 그렇게 샀던 걸로 제 기억나는데요. 예. 맞나? 26만 3천 원. 예, 그렇게 샀었는데 와, 지금 불과 한 이틀 만에 얼마야? 5만 원? 네. 포스코홀딩스가 엄청나게 지금 어쨌든 상법 개정 이슈는 뭐 지주회사군한테 가장 또 어쨌든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가장 덜 간 지주회사 어디냐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안 간 거 순으로 보면 뭐 포스코홀딩스. 근데 엊그저께 그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하반기 때 실적 좋아진다. 이게 그림이 딱 연상되는 게 얼마 전에 올랐던 한전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이게 연상이 되는 거죠. 걔네들도 팍 오를 때가 하반기 때 실적 좋아져요가 공통점으로 있었던 키워드였거든요. 지금 오늘 뭐 LG화학도 세고 대형주 중에서도 꽤 올라가는, 하다못해 오늘 포스코보다 더 센 게 하나 있네요. 그동안 지지리도 안 갔던 현대제철 12% 올라서 포스코를 능가하는 상승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 석화 또 철강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진짜 오랫동안 벼들지 않았던 쪽에 약간의 이제 햇볕이 비추고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자, 오늘 이슈에서는 수익 플러스에서는 이거 어저께 이제 ADC 말씀드리면서 뭐 리가캠, 인투셀, 진호 이거 사실 어제 보면은 어제 좋았어요. 리가캠도 어제 7% 올랐지, 인투셀 오늘도 올라가죠. 진호맨컴퍼니 어저께 15% 올랐어요. 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올랐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와이바이오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는 꽤 그럴싸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좋은 모양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슈로 말씀드렸던 건 이제 무비자, 중국 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를 이제 거의 연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SFAF라고 뭐 비주류 이슈긴 한데 지속 가능 항공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제가 자꾸 약간 비주류를 말씀드리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주류성 얘기들은 앞뒤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오늘 뭐 폭염, 스테이블 코인, 관세, 바이오, 뭐 지주군, 원전, 풍력 이런 것들 다 앞뒤 코너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룬다고 어제 저녁부터 미리 다 정해놨기 때문에 안 겹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약간 가끔 비주류가 탄생이 돼요. 근데 오늘 적어도 아침에 SAF 쪽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핵심이었던 종목이 그 DS 단석이거든요. 얘가 엊그저께 이거 나름대로 그룹인지 회사인지 무슨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꽤 거창하게 발표를 했어요.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항공유에 대해서 뭐 일괄적인 생산 뭐 체인을 갖춘다든지 이런 거 발표도 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아침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비자 쪽으로는 뭐 올라가다가 밀린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단체 관광객이 앞으로 계속 많이 올 거다라는 관점과 현재 바글바글 오고 있다라는 관점은 뭐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이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질문이 있었나? 가만히 있어봐. 질문이 있었던 거를 제가 뭐 뒤죽박죽인데 11시까지 한번 읊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소식으로 또 빨리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 아까 물어보신 게 시작이냐 뭐 더 갖고 되냐, 더 갖고서 지금 그 전부터 더 갖고 해서 뭐가 좋았느냐라고 오히려 아까 여쭌다고 그러다가 말이 샜는데, 뭐 국방부 그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알아서 그 시간을 그 고장난 시계를 거치면서 가면서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저께 미국에서 앨범알이라든가 이런 그 2차 전지 종목이 좋았습니다. 왜? 중국에서 그 리튬 가격이 3%좀 올랐대요. 그것 때문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어쨌든 중국에서 뭐 이게 체계적인지 모르지만 리튬 가격이 올라와야 어쨌든 같이 오른다, 이런 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서 리튬 가격 계속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심정적으로는 바닥을 쳤다고 보죠. 2차 전지도. 네. 그러니까 다만 딴 거보다 더 좋을 거냐. 여러분들이 2차 전지가 지금 뭐 마른 장작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더 좋을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더 세고 더 강한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게 그러니까 사냥에서 사냥감이 있는데 쥐 같은 걸 잡으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뭐 큰 곰 같은 거 잡으려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방으로 뭘 해가지고 나한테 경제적인 이득이 꽤나 생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냥꾼의 입장에서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많은 종목들 아니면 뭐 들판으로 생각을 해보죠. 저 너른 들판에 깔려 있는 보이진 않지만 뭔가 분명히 있어. 이런 이제 많은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막 몰아가면서 아 요건 잔챙이니까 피하고 요 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제일 알맹이가 튼실해 보이면서 뭐 농부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가 도대체 나중에 내가 키웠을 때 농부의 입장이라고 하면 시세를 제대로 받아서 내가 대박을 낼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의 과정은 끊임없이 시장 대비해서 더 강한 종목을 계속 몰아가는 과정인 거죠. 예, 그죠? 계속 몰아가는 과정. 예.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뭐 여기에서 지금이라도 더 엎을까 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는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비교적, 상대적, 비교 우위적 이런 표현을 써서 더 재미있느냐라고 보면 아직 그런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에코프리 머티도 뭐 한 6%쯤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흐름마다 좀 다른데 아직 다른 애들처럼 막 10여 프로가 장난 아니게 금방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보면은 뭐 언젠가는 저 DS 단속 방금 말씀드리니까 뭐야 9% 올랐네. 아까 좀 오르다가 좀 주춤했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올라가요. 이게 뭐야? 갑자기 DS 단속이 확 날아가 버렸네. 예. 야, 이게 그냥 얘기만 하면 가는구나. 예. 이런 또 생각이 막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질문 좀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 AI요? 의료 AI는 이제 이거는 결국 미국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의료 AI다 뭐 이런 게 테마로 만들어지진 않고요. 뭐 옛날로 보면은 이름이 잘 생각이 가끔 안 나는데 그때 그 낸시 펠로시가 뭐 의료 AI 주 투자했다 그래갖고 이름이 잘 생각 안 납니다만 그 종목 날라갈 때 같이 가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뭐 룬이 어제 당황스럽게 좀 움직이던데 뭐 의료 AI도 한 대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뭐 아직 선도는 아니지만 의료 AI의 한 지류라는 측면에서는 뭐 순서상 돌아오는 오겠죠. 예. 돌아오는 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종목 질문은 뺄게요. 종목 질문은 하지 않는 걸로. 코스피가 계속 강세였는데 코스닥이 키 맞추기 하죠. 개인들이 미쳐서 사면은 개인들이 뭐 돈이 어차피 제한돼 있으면 뭐 코스피 쪽 물론 그쪽 성향이신 분들이야 그쪽으로 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코스닥의 개인들 투자 비중은 어차피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장의 어떤 흐름에서 개인들이 뭐 밀리면 사는 건 맞는데 지금 개인들이 완전 포모다 이래가지고서 막 그 시장을 앞장서 가지고서 뭐 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보면 올라가니까 개인들 팔거든요. 이런 장이라는 거죠. 지금 그나마 그래도 기관 외국인이 아직까지 뭐 건재하게 오를 때 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제가 봐서는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미쳐가지고 포모 현상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돼야지 코스닥이 더 빨리 가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땡기는 애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또 땡기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마다
그 케이스가 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빨리 가고 이런 거는 조금 드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은 지수가 한창 올라가기 위한 뭐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셀 확률이 높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수혜주가 어떤 게 있냐고요? 아니, 오늘 SK 하이닉스가 거의 안 가고 있는데 거기서 수혜주를 왜 찾지? 예. 뭐 수혜주 뭐 오겠어요? 당연히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같은 거겠죠. 예. 가중평균과 단순이평의 차이는 뭐냐고요? 그거는 네이버에다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한테 그런 이론적인 거 물어보셔야 뭐 제가 뭐 척척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거에다가 그 차이를 분명히 많이 올려놓으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 우리 채널 여기는 나름대로 순수성이 있어가지고 회원 모집 방송 뭐 안내도 잘 하기가 어려운 채널입니다. 오늘 밤에 저야 뭐 간헐적으로 그냥 상시 모집이 하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제 유튜브 와서 보세요. 11시에 거기서야 모집을 하려고 뭔가 얘기를 하겠죠. 저도 뭐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금 이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뭐 아무거나 그냥 중구난방 막 얘기해 뭐 이러실 수도 있고 뭐 한마디만 딱 꽂히면 된다 이 생각으로 얘기하는 90분 사이에 한 문장만 들을 거 있으면 돼 뭐 이런 생각으로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지금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뭘 하냐 그냥 듣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굉장히 이것도 수고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지금 뭐가 있어서 이걸 떠들고 있는 거죠. 90분 동안 맨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제가 이걸 왜 떠들고 있을까요? 결론이 뭐 홍익인간이라서 제가 홍익인간 뭐 후예라서 많은 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뭐 한 수백억대 자산 가고 결코 그렇진 않거든요. 다 이제 숨어져 있는 열심히 듣다 보면 다른 채널에서도 반갑게 또 보실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아름아름 오셔가지고 팬이에요 이러고서 나중에 미래 고객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무던히도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방송 요 시간대에는 뭐 정말 대놓고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얘기 자제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고 지금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지금 저는 이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좀 이렇게 성장하는데 제가 이제 본류로 뭔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께 이건 뭐 아바타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사실 그게 뭐 꼭 대중화의 개념보다도 진짜로 좋아하실 만한 어떤 포인트가 뭘까 이런 것들 끊임없이 좀 실험해 보는 중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유튜브니까 그냥 대놓고 욕할까? 정신 차리라고 막 18소리 해대면서 할까? 그럼 너무 제 이미지랑 너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냥 방송에서 뭐 점잖게 얘기하던 거랑은 조금 달라질까? 어떤 분들 지금 보면 뭐 한복 입고 얘기하는 분 뭐 별 컨셉을 다 잡아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의 컨셉과 이미지는 뭘로다가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하여튼 첨언을 가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장이 좋은데 저는 곁다리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은데 뭐 서부 TND가 가는 게 뭐 저만의 뭐 약발이겠습니까마는. 근데 어쨌든 오늘 무비자 이슈라는 게 결국 중국에 뭐 포함해서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객의 뭐 확대를 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에서 제일 객실이 많은 그 드래곤 시티를 운영하는 서부가 뭐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갖고 가신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나오는 것 같고요. DS 단석은 항공유 얘기 나올 때 제일 센 종목이에요. 예. 그건 맞기 때문에 제가 아까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뭐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이 안에 많은 이슈들이 이제 같이 좀 묻혀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침에 장 뭐 사실 대책거래소도 하기 전이고 뭐 대책거래소 힌트 보고서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날 좀 신선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그 베트남 그 관세 이슈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사실은 보면은 오늘 베트남 이슈가 있었잖아요. 베트남. 근데 지난번에 오히려 반대로 몇 달 전에 베트남이 46% 맞았어요. 이렇게 상호관세 나왔을 때 폭락했던 애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삼성전기 아니에요. 전기가 베트남이 공장이 많은데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46% 나왔을 때 폭락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기사회생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46%였는데 20으로 줄었다며 올라갔지. 거기다가 서진 시스템 중국에 있는 거 다 베트남으로 옮겨놨는데 젠장. 베트남이 46%가 나오니까 그날 엄청 빠졌었는데 오늘 1% 시작해서 9%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5%인데. 자, 거기에다가 아까 하나 또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렸던 게 원래 닌텐도 스위치 1은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2를 하필 그 닌텐도 회사에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로 옮긴 거예요. 더 싸게 만들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발표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닌텐도 가격 엄청나게 올라간다며 안 좋았는데 대형 미디어가 요새 좀 흐름이 뭐 닌텐도가 좀 팔린다는 얘기들도 있고 오늘도 보면 얘도 1%에서 8%까지 갔거든요. 이게 그거죠. 닌텐도가 국내 총판이 이제 대형 미디어인데 저렇게 어쨌든 관세 뭐에 있어서 미국 나가는 거에 있어서 46%가 아니라 20%로 된다고 하면 어찌됐든 가격 인상이 최대한 좀 절제될 것이며 닌텐도의 어떤 수요층에 있어서는 반가운 뉴스가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이 나오니까 오늘 대형 미디어 같은 게 또 나름대로 근데 오늘은 이제 뭐라고 해석을 드려도 그냥 어차피 장이 센데 뭐 이런 거에 좀 묻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꼬집어서 찾자고 하면 오늘 나름대로 뭐 아침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무비자라든가 또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이슈가 될 만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 회사들은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잖아요. 뭐 매일매일 실적이 어디에 게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엔터 회사 이름하고 실적이라고 두 가지를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1분기나 2분기 추정하는 실적에 대한 뉴스들은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진짜 아주 단순무식한 질문은 그냥 그런 데다 알아보시는 게 훨씬 좋은데 당연히 작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름 한철 요때 바짝 뭐 월드 투어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바짝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태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 포스코가 10% 올랐다. 야,
말 다 했다. 포스코홀딩스 10%, 현대제철 13%. 예. 이런 장이면 뭐 어디 가서 뭘 하면서 개겨야 되겠나 생각이 들 텐데 진짜 여기 그냥 여기 그 대형주 있는 게시판에다가 뭐 하나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물감 던져가지고 맞는 종목 하나 그냥 사놓으면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급등했던 섹터 말고 정말 지지리도 안 간다 이런 섹터 아까 뭐 LG전자 아까 물어보셨는데 LG전자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 뭔가 저장돼 있는 느낌이 정말 그냥 완전히 그런 그림 있죠 그 코알라? 예, 코알라 같은 느낌이에요 코알라 LG전자는 예, 뭐 귀엽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마디로 되게 느리다 예, 코알라 와 진짜 느리다 와 안 간다 예. 물론 이번에 이제 로보티지나 이런 것들이 좀 깨긴 했어요 LG 계열이면 정말 그냥 안 간다에 많이 꽂혀 있었고 또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뭐 디스플레이 쪽이 항상 또 뭐 중국의 도전을 받는다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LG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별로였죠. 거기다가 뭐 LG 화학이나 엔솔도 3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기만 했기 때문에 LG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그냥 답답하기로 소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그거에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뭐 그냥 전형적인 LG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고 하면 이번 장에서 깨질 수도 있어요. LG 같은 것도 얼마든지 5% 7%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LG 전자도 뭐 실적이 나오면 이번에 뭐 한전도 실적 나온다면 30%가 올라가는 장인데 그거보다 덩치도 가벼운 애들이 뭘 못하겠어요. 지금 포스코도 한 3, 4일 만에 한 6만 원 올라가는데 이런 장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내가 뭐는 제끼고 보자 이런 게 없는 거죠. 현대제철은 뭐 오늘 올라갈 만한 개별 호재가 뭐 있나요? 맨날 뭐 그 구조조정 이슈 아니면은 노조 싸우고 뭐 공장 멈추고 맨날 이런 뉴스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13% 올라가면서 몇 달 내로는 신고가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딱 맞겠네요. 그러니까 귀여운데 동작은 너무 뜨잖아요. 그러니까 코알라보다도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비슷한 건데 나무늘보. 아우 느려, 아우 답답해. 나무늘보. 나무늘보라고 코알라보다는 그런 성격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 흐름을 보면은 진짜 바닥에서 이런 애들 언제 돌아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삼성전기 말씀드린 거 삼성전기도 참 안 간 애 중에 하나인데 오늘 베트남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깨어난 거지 얘도. 베트남 그 상호관세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하니까 베트남에 잔뜩 생산 기지가 있는데라는 게 돋보여서 오늘 강한 모습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무늘보가 가긴 가죠. LG전자가 왜 4월 달에 6만 원에서 지금 7만 6천 원이면 이게 안 간 건 아니죠. 되게 느리게 간 거지. 이게 여러분 LG전자가 정말 잘 표현했는데 이 4월 9일 날 지금 6만 4천 원이에요. 이 날이 뭔데? 우리 2284 최근에 제일 저점 찍은 날이거든요. 이 날. 최근에 뭐 지수 보니까 4월 9일 날이 LG도 저점이었고 코스피도 저점 찍은 날이에요. 이날 64,000원에서 지금
한 12,000원 올라왔으니까 바닥에서 18%,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오늘까지 치면 한 30% 올라왔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60%밖에 안 올라온 거니까 되게 느리다지만 결코 하나도 안 오른 건 아니죠. 예. 그냥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것뿐이지. 뭐 그 저점보다도 안 올랐으면 진짜 안 올랐다 보겠지만 뭐 결코 그렇지 않은 애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저거예요. 4월달 그 9일날이 제일 바닥이었는데 지수가 지금 30%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30% 이상 안 올랐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인이 생긴 거기도 하고요. 야, 얘는 진짜 안 올랐네 이러고서 이제 다음번에 얘네 순서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영 안 오르는 이런 애들이 하나둘씩 깨우쳐져서 올라가는 거니까 예. 혹시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 어차피 전력 섹터를 물어봐도 그럼 종목의 대표 종목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볼까? 뭐 어떻게 되고 있지 이거 지금? 예, 현대일렉트릭 오늘 보면 망조네요. 예, 21선까지 밀렸는데 지금 예. 일진전기 오늘 7% 빠졌고 예. 뭐 TC도 그렇고 예. LS 마린 솔루션 얘도 지금 고점에서 오늘 뭐 상대적인 건데 네. 전력이 여러분 생각에 지금 AI라는 걸 뭐 빅테크가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투자를 안 한다고 발표를 했나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죠. 일정 부분 간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빠져나가가지고 더 재밌는 섹터로 지금 간 것뿐이에요. 예, 더 재밌는 뭔가를 찾아서 지금 가니까 얘네들이 이탈이 나온 거죠. 여러분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직 2차 전지가 제일 재밌는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훨씬 재밌는 섹터들이 등장하니까 꾸역꾸역 올라가서 나름대로 고점에 뭐 부근에서 지금 이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할까? 이런 애들 중에 지금 힘에 붙여갖고 떨어져 나가는 애들도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창 끌어서 올릴 땐 이렇게 거래량이 어쨌든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다가 꾸역꾸역 올라가는 가지면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약간 이제 관련해서는 힘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매매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론가 딴 쪽으로 지금 거래량이 체차적으로 늘어나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 것인데 제가 봐서는 전력주가 앞으로 뭐 비전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이 붙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절정의 이 순간에 일진전기도 좋았잖아요. 한 이틀 좋았는데 이 정도 뽑아줬으니까 여기서 뭐 쭉쭉 뽑아준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와서 또 딴 데 가서 놀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봐서는 어차피 아까 제가 맨날 끝날 때 두더지 그림 보여드리는데요. 어차피 모든 두더지가 다 같이 올라오지 못해요. 여러분 하시는 두더지 게임에 보면은 두더지 그 구멍이 동시에 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두더지가 올라왔다가 내가 때릴 것 같으면 또 쏙 빠지고 딴 데서 구멍 올라오고 이렇게 약 올리면서 만든 게임이 두더지 게임인데 지금의 두더지 게임의 어떤 그 양태를 보자 이거죠. 전력주 엊그제까지 좋았잖아. 얘네만 계속 좋아? 딴 애들도 좋아야지.
예, 돌고 도는 순환매인데 두더지 게임이면 얘가 이만큼 올라왔어 너는 이제 잠시 쉬어 이러고서 쉬어가는 구간에 지금 들어온 거죠. 뭐 그렇다고 지금 괴멸 쪽으로 빠진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전력 인프라를 뭐 영원히 안 봐 이제 끝났어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요새 또 장이 좀 꿀렁꿀렁했는데 얘네는 요새 좀 올라왔네? 그럼 여기서 이탈돼가지고 또 딴 데 이제 막 시동 거는 쪽으로 가는 거죠. 돈이라는 데가 원래 뭐 그렇게 이동을 자유자재로 잘 하는 성격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미국에서 보면은 뭐 걔네도 전력 섹터가 안 좋은 게 아니죠. 그동안 해왔던 궤적을 보면 좋을 텐데 그만큼 좋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이나 지수가 계속 올라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절정의 어떤 순간, 특히나 이런 일진전기처럼 봉이 이렇게 두텁게 이틀이나 잡히게 되면 얘가 뭐 어디 뭐 삼성전자에서 인수한다 이런 얘기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심리가 막 이쪽에 몰아져가지고 저렇게 대량으로 터지면서 대형 양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가 조정 임박이라는 신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 보세요. 대형 양봉이 난 다음에 안 쉬는 종목이 있던가요? 거의 쉽니다. 왜냐면 그때 그 피치로 뭔가 쏠렸는데 그게 과다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서 보면 우리가 왜 저렇게 핏대 올리고 저렇게 갑자기 폼모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올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엔 좀 쉬워요. 보통 보면 안 쉬는 애 가끔 있죠. 분기에 한두 종목 내지는 반기에 한두 종목 정도는 안 쉽니다. 그거는 진짜 이제 임자 붙은 애들 그런 애들 빼놓고는 여러분들 소소하게 있다가 갑자기 대형 양봉 붙으면 그거는 7, 80% 이상 정리해야 될 시세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충격은 아니고 충격까지는 아니고 어떤 걸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매매를 딱 한 종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제가 오늘 안 오른 거 중에 좀 오를 것 같아갖고 에로코스라고 이게 이제 유아식 관련주라 이게 왜 올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까 막 뉴스 마지막에 찾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기사 중에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100년 뒤면은 10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가 7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지금 5,200만 명 되는데 뭐 100년 뒤니까 사실 이 방에 있는 어느 분도 뭐 생존해 있을 확률은 없겠지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100년 뒤에 한 두세 대 정도 거치고 나면 인구가 700만이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길래 야 이거 뭐 심각한데. 자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아직 끝났나요? 아니면 더 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보질 않아서 그런데 기자회견 지속 중인가요? 어쩌고 있죠 지금? 계속 하는지 화면 같이 보시는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지 근데? 어차피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을 시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전혀 없는데 인구 소멸과 나라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알고 보면.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혹시라도 나올까봐 인구 소멸 어떻게 막을 건데 이제 진짜로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뭐 지속 가능 국가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꽤 의미가 있을 재료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좀 담궈봤어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지수는 뭐 시작할 때보다는 이거 그저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3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자, 결국 오늘도 또 열내다가 그저께만큼 놀랍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막 곁을 내주는 장은 아니라는 거. 아까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란 데가 아직은 뭐 그러니까 확신을 하고 사면 무조건 늦긴 늦는데 그래도 약간 돌다리는 두들겨 볼 만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어제 버전으로 상법 개정도 3% 룰을 뭐 약간 손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아마 오후쯤에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여야가 대충 합의는 봤다고 어제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뭐 3%룰 가지고 포함이 되는 건지 약간 진짜 끝판에 요 글자 2개쯤 빼고서 해보자면 이렇게 나올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얘기도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들었지만 1시간 동안 들어보고 나서 뭐 판단을 하겠죠. 아예 알맹이가 없다 수도 있고, 아니 뭐 되게 희망을 줬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봐서는 뭐 중간 이하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보니까 뭐 킥이 될 수 있는 게 안 나와서 그런가 반응은 조금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네요, 보니까. 자, 그렇고요. 뭐 이거 원래 저도 오늘 상법 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 바뀌는 거 나름대로 따왔지만 이거 뭐 앞뒤 시간에서 많이들 설명하실 터라 저는 그냥 뭐 이런 게 있어요라고 정도만 하고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죠. 이제 이거 어느 분이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 갖고, 상법 개정안이 이제 거의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을 때 수혜 가능성이 높은 섹터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자사주 많이 있는 지주사들,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는 이제 집중 투표제라든가 전자주총 도입으로 소액주주 영향력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M&A 이슈가 있는 애들, 또 그리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애들, 그리고 지금 얘가 자사주 비롯해서 아예 대주주 비중이 되게 높은 애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 80% 넘는 애들도 한 3, 40개 돼요. 이런 애들은 상폐 이슈도 있어요. 아유 지겨, 이렇게 이런 제도에서는 못하지, 그냥 더 사가지고 그냥 상폐하고 말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운영할래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전자주총 같은 이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뭐 관리하는 솔루션이나 보안업체 같은 것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 뭐 교환사채 발행하는 데도 있고요, 전환사채 또 막 까다로워지기 전에 발행하는 애들도 있고, 자진상폐 추진하는 애들도 있고,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을 하려다가 이제 하면은 혼날 것 같으니까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자, 법 개정 바로 전인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오늘 한 달 즈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뭐 듣지를 못하거나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어쨌든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거나, 어쨌든 뭐 시장 전체에 대해서 반드시 부동산 대신에 뭐 증시 쪽으로 해서 물꼬를 터주겠다라는 정도의 반응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 수출권은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대단한데 세론이 우려된다. 그래서 아침에 좀 잘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뭐 대체거래소 비포마켓에서 순간적으로 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뭐 지금 봐서는 뭐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서 역시 세론에 대한 관점, 뭐 사상 최대인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피크의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은
엑시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예. 이걸 보고 살려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순진무구형이라고 보는 거고, 물론 뭐 오늘 여러 개 증권사에서 최대 30까지 뭐 목표가를 키워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뭐 올랐다 빠져가지고 지금 20만 원 딱 하고 있으니까 와, 50%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건 아마 이게 진짜 30만 원이 되려면 앞으로 이런 폴란드급 이상의 뭐 건수들이 최소한 두세 개쯤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30까지 올라가려면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소비 쿠폰이 이제 이달 내로 풀린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뭐 마트, 대형 마트는 못 가요. 근데 이런 이제 편의점 아니면 이제 식자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죠. 어제 보면 뭐 그 K푸드 쪽에서 뭐 치즈 핫도그가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라면 어제 핫도그 관련주들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북한 방사능 얘기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수산물, 뭐 먹거리, 뭐 과자류, 빙과류 이런 거 이제 짜잘한 거, 어차피 뭐 옛날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몇 년 전에는 자전거주가 꽤 올랐었는데, 이런 지원금 가지고 가족들 거 합쳐갖고 뭐 자전거 하나 사자 이런 게 이제 붐이 불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엔 뭐가 불까요? 예, 그냥 방방마다 하나씩 서큘레이터 사자 이래갖고 더워 죽겠으니까 뭐 이런 붐이 불 수도 있고, 예. 하여튼 뭔가 받게 되시면 뭐 바로바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폭염, 너무 심각하다. 예, 유럽에선 지금 뭐 학교도 휴교하고 있고 오후 근무도 금지하고 있다. 유럽이 멈췄다. 유럽이 나흘 사이에 4,500명 정도가 더위로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왔고, 오늘 우리나라 지금 아까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보니까 37도까지 오르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피크가 아니잖아요. 인제 7월 초입니다. 예, 그리고 7월 한 12일까지 비도 안 온대요. 아직도 한 7, 8일 정도 비 없이 이 더위를 계속 맛봐야 되니까, 뭐 사실 요새 이제 뭐 폭염주도 꽤 올랐어요. 요 며칠 꽤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폭염의 끝은 뭐겠어요. 결국은 계절 가전 이슈도 있지만 결국은 전력 이슈라고 봅니다. 아까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뭐 지금은 당장 반응이 없더라도 결국 나중에 따져보면 전력이 또 모자라요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이건 천수답이잖아요. 진짜 이것도 더 가열차게 더워야 되는데 오늘 37도야.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지만 막 40도 찍는다고 보세요. 스페인 같은 데 지금 46도 찍는다. 46도면 그냥 제가 봐서 진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거의 맨살이 거의 익는다고 봐야 되겠죠. 46도면 우리나라 지금 30한 5, 6도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도 뭐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떤 그 대기가 형성되면서 40도 넘는 기온이 나온다 그러면 폭염주 또 날아가게 돼 있죠. 근데 그거는 있을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해서 뭐 제가 점쟁이처럼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세계적인 조류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해,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예. 자,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하도 이제 우후죽순 생기니까 관련해서 뭐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하도 이제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뭐
조방원이 주춤하니까 제약바이오가 들썩거린다. 이게 사실 이게 헤게모니가 완전히 넘어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셀시리온 제약이라든가 알테오젠 또 리가캠 이런 것들 모양도 좋았고 뭐 지노맨 컴퍼니도 15% 올라가고 이랬는데 뭐 제가 봐서는 네 어쨌든 뭐 많이 내려 있거나 이제 4, 5월 달, 6월 달에 안간 쪽에서 분위기가 좀 잡힐 거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겠죠. 일부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잔뜩 기대했는데 이 내용이 없으면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장이란 데가 엊그저께는 장중에 왜 60이 올랐다가 뭐 20으로 끝났냐 이건데 어제는 그러면 왜 57이 빠졌다가 마이너스 15로 끝났냐 이거고 오늘은 아까 왜 30이 올랐다가 지금 반밖에 안 되냐 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나오는 어떤 이벤트나 이따가 뭐 상법 개정이 나와도 또 어떤 분들은 아 됐어 이거 기다려서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야 이러고서 현대 로템 같은 반응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래갖고 자신감을 갖고 뭐 배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럴 건데 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넘어온 것 같지는 않지만 서서히 넘어오고 있다. 소외주 맥락으로 시장 반응이 좀 더 몰리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지속 가능 항공유, 바이오 디젤 요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유럽은 2050년도에 70%, 미국은 2050년 정도 되면 SAF로 전부 다 100% 항공유를 대체한다고 하니까요. 시장은 계속 확보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S 단석이 최고 관련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아까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제 저렇게 베트남을 본보기로다가 뭘 했는데 저게 결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거죠. 뭐 반응이 비관세 장벽 철폐 뭐 그런 거부터 해서 거기 뭐 소고기 30개월 이상 것도 수입해도 이 베트남도 보니까 그런 것도 풀었더라고요. 이번에 다 개방이 됐는데 결국은 관세 이 상호관세 26% 낮추려고 미국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개방을 했어요. 베트남은. 근데 지금 우리가 15% 정도의 상호관세가 매겨져 있는 게 유예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자체 흡수할게 이러고서 15% 맞는 거 정도로 그냥 끝내. 이렇게 되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미국이 지금 일본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버릇이 없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험하게 얘기를 하지. 일본하고 미국이 친한 편이었는데 하여튼 예전 총리만큼 이게 약발이 없는 것 같아. 그 돌아가신 그 양반은 뭐 어쨌든 사바의 그 아주 그냥 천재적인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트럼프를 지금 뭐 이시바 총리는 약간 좀 둔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일본이 지금 약간 밉보였다고 할까 뭐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 대련이라는 말 요새 나오잖아요. 뭐 이란이 왜 통보를 해주고 미사일 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쓰이는 용어인데 미국하고 일본이 솔직히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친하면 친하지 안 친할 리는 없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왜 일본을 꼬투리 잡아서 저렇게 뭐 너네 뭐 버릇이 없다느니 35% 매긴다느니 이런 게 얘기가 막 나오는 게 물론 뭐 이시바가 뭘 어떻게 해서 뭐 뻗팅기니까 그렇게 혼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봐선 일본하고 미국하고 저 정도로 싸울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긴장해라 이거지. 딴 나라들은 오죽하겠어요. 사이가 저만큼 좋은 나라도 없었는데 뭐 얘기가 틀어지면 저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다른 나라 그냥 뭐 우리나라 비롯해갖고 많은 나라들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저 미국 얘기 안 들으면은 되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혼날 것 같아 뭐 이런 거. 관세율 그냥 세게 매겨서 그냥 서한 보내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본보기 같은 느낌인데 진짜 일본에 대해서 35%씩 상호관세 매길 거냐? 뭐 우리는 그러면 약간 코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느낌이 있긴 하죠. 일본이 우리보다 사실 뭐 한 끗이라도 상호관세가 더 높게 매겨주면 우리나라는 땡큐잖아요. 어찌됐든 경합도가 많은 물품이나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일본이 더 비싸지는 상황이 되면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우리가 좋은 거죠. 우린 그냥 15%만 맞아도 해피에 이렇게 승화시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봐선 좀 미국이 저렇게 막 뭐 들어줘 뭐 들어줘 이렇게 해방해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참 이게 물리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속보 보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해놨네요. 저 같은 얘기를. 관세 협상 쉽지는 않지만 최선으로 응할 건데 8일까지 마칠지는 확인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속보로 좀 떴어요. 오늘 탈플라스틱이 또 세네. 이것도 아까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 있었어. 플라스틱 줄여라 이거. 참 이거 대통령 지시사항 많네요. 북한 핵폐기물은 그거 뭐 일부야 물론 주장을 하고 그러겠지만 뭐 제가 봐선 그 뭉개고 말지 그걸 그렇게 뭐 이슈로 만들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정부의 기조상 북한에서 뭔가 좀 악재성으로 나오는 얘기도 다 마사지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뭐 굳이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경고를 하고 뭐 강하게 받아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그거는 뭐 한마디로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늘 입맛대로 재단을 해왔기 때문에 뭐 여기가 특별하다 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사는 한 그런 기조야라고 알고 계셔야지 그걸 왜 안 하냐며 분개해봤자 혼자 혈압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뭐 저도 솔직히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분들이 가서 뭐 강화도 앞바다 가서 진짜 퍼가지고 뭐 민간 기업 누구 어디 통해 가지고 뭐 했더니 이렇다더라 이렇게 뭐 그 흔히 말해서 유튜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일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묻힌다고 봐야죠. 지금 세상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그건 별로 그렇게 우리 시장에서 막 큰일 났는데 이렇게 뭐 호들갑 떨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이 뭐 밀려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글쎄요. 저는 물론 제가 지금 선문답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스트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걸 가지고 너네 뭐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요구를 해댈 거냐 뭐 이걸 인내심이나 자비심을 가지고 아닌 걸로 치부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면 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고도의 심리 게임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제가 이 낮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뭐 무한한 상상력 말고는 뭐 말씀드릴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것도 베트남에 생산 기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6% 맞을 거 20%만 맞으면 되네. 이러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 근데 냉정하게 보자고.
아니 빵이었다가 20% 맞는데 뭐가 좋아요? 좋기는. 예. 그냥 46에서 기분 탓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헷갈리는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없던 관세가 15나 20%뭐 우리 지금 상호 관세하면 25%잖아. 아니 그 안 맞던 건데 25%에서 20이 되면 좋은 겁니까? 예, 트럼프가 미친놈이지 그냥. 이거 트럼프가 뭐 안 듣겠죠? 예. 제가 뭐 머스크도 아니고. 예. 아니 없던 관세 새겨가지고 이 각 나라별로 다 매기고 결국은 뭐 지네들 나라만 뭐 무역 적자, 물론 뭐 엄청나게 나오던 게 이상한 구조라는 얘기들도 일부는 뭐 설득력이 있겠죠. 예, 왜 딴 나라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달러를 갈취해 가는가? 뭐 이런 컨셉에서 시작된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그만큼 너네가 뭐가 모자라니까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여서 뭘 쓰고 이러는 거잖아, 이런 논리인데 이걸 굳이 관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잡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만족을 한다든지 뭐 트럼프가 자기 생각대로 되고 있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는 결국은 트럼프 전보다는 교역 조건이라든가 무역에 대한 어떤 뭐 그 증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진짜 조삼모사라는 말이 딱 맞는 게, 46% 맞을 걸 20%로 떼었다면 이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사실 알고 보면 웃긴 거고, 우리나라도 현재 예전보다 지금 보편관세 10%는 괜히 맞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라서. 이를테면 바이든이면 안 맞을 관세였는데 10% 맞고 있어요. 거기다 15%는 90일 유예를 받았는데 7월 8일이면 이제 어찌 될지 또 정해야 돼. 근데 뭐 이것저것 우리가 뭐 조선 도와줄게, 뭐 원전 같이 해보자, LNG 뭐 알래스카 가서 추운데 젠장 일도 같이 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서도 안 된다며 소고기도 뭐 늙은 소도 빨리 수입해라, 우리나라 정밀지도 빨리 내놔라, 뭐 이런 좀 뭐 몇 가지 것들 다 붙여대면서 이번에 아주 우리나라 뭐 미국에 대해서 또 전면 개방 비슷하게 베트남처럼 막 강하게 좀 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셈법을 하겠지만 25에서 뭐 이를테면 15가 지금 유예가 됐는데 한 10 정도로 뭐 몇 가지 양보해가지고 끝났다. 그럼 되게 좋은 건가요? 예. 결론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그냥 뭐 빵이 됐습니다 이러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세상은 저는 결국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은 안 좋아지는 길로 가는 거죠. 미국이 트럼프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 당연히 무역 수지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다 녹여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그냥 폭탄 드랍을 해가지고 다 내나 이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하고 들어올리고 가자 뭐 이렇게 가버리면 관세는 우리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관세 올린 대로 가격 올려서 팔게 되면야 뭐 어떤 걱정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팔면 상대적으로 덜 팔릴 거고, 참 여러 가지 좀 딜레마가 있는 상황인데, 좀 시장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 무식해가지고 46이 20으로 줄었다고 이걸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냥 덜 안 좋아졌다 일 뿐 결코 좋아진 건 아니다.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주주가 뭐 몇 주 안 팔았어도 팔았다라는 그 행위 자체 시장에서 기겁을 하는 거지, 뭐 대주주 지분이 뭐 반쯤 줄었다 이래야지만 놀라는 건 아니죠. 예. 한창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대주주 혼자만 판 것도 아니잖아. 한 10대 명이 같이 팔았던데, 그 뉴스 나오면 어차피 빠질 거니라고 생각해서 곁다리로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판 거죠. 보니까 뭐 임원인지 특수관계인인지 뭐 한 7, 8명 뭉태기로 같이 팔았던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재수 온 붙은 거죠. 예. 뭐 절대량을 판 것도 아니고 뭐 세금 납부하려고 판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판 건 판 거니까
너네가 이 가격에라도 팔았다는 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게 맥시멈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추측을 했다라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지. 야, 더위 관련주 또 간다. 위닉스 9%, 파세코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 더위는 뭐 날이 뜨거워지면 또 정강석화 같이 올라갈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서없이 또 이렇게 얘기 드리다 보니까 구모닝 작전 6부 순서 쉬지도 않고 주절주절 했더니만 바로 30분이 됐네요. 자, 장은 흔들면서도 가던 방향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올랐을 때 좋아하지만 말고, 또 너무 빠졌을 때 울지만 말고, 넥스트 레벨을 생각을 해봐라.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든 좀 재주껏 줄였다가 그 다음날 또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이게 웬 떡이냐 이러고서 사보는 그런 식의 반복만 몇 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다음 주 초반이나 뭐 이렇게까지 우리 그 상호 관세 부분이 어떻게까지 해결이 될 건지 이제 중간 단계라도 뭐가 도출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장세일 것 같고, 장중 변동성 크지만 종가 변동성은 별로 안 큰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오를 때 너무 환호하고 좋아하시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엑시트를 잠깐 해볼까, 이런 생각 해보시면서 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작전 6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